특무대장 김창룡은 그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서류를 갖고 출근하는 길이었다. 전쟁 이후 미국 원조를 이용한 군의 부정부패 사건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김창룡 암살 직전에 일어난 원면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군수 물자가 집권 자유당의 정치 자금원 노릇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도 관련되어 있었다. 김창룡은 자유당이 연루된 사건이었지만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창룡은 이 사건을 통해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참모총장 측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다. 김창룡 암살 닷새 전 원면 사건이 국회에 폭로되었다. 이미 당시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관여설이 제기되면서 국방장관 문책론이 터져나왔다. 이런 가운데 당시 집권당의 2인자이자 민의원 의장이었던 이기붕은 김창룡에게 수사 중지를 요청했다. 원면 사건의 내용은 김 장군도 잘 알잖아요. 야당이 저렇게 떠들어대면 우리 자유당 정부가 장병들의 소모까지 빼앗아 먹는 줄 그렇게 오해하게 될게요. 김 장군이 어떻게 하든 이 문제가 더 이상 시끄럽게 되지 않도록 잘 좀 무마해 주시오. 그러나 김창룡은 이를 거절했다. 어떻게 2인자의 청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이런 단호함에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 김창룡은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 문제에 나름대로 정보가 있었다. 삼천만의 영도자 위대한 세기의 성공이신 우리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단기 4288년 3월 26일 제80회 탄신을 맞이하셨습니다. 1955년 80세가 된 이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 가장 큰 관심은 후계자 문제였다. 그래서 다음해 정 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가 매우 중요했다. 당연히 이기붕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그의 건강 문제가 장애로 작용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그런 정치적 제스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여럿이 있는 그 자유당 간부들에게 만송 가지고 부통령을 한다 그러면 내 후계자가 되는 건데 만송 가지고 되겠나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는 김창룡 중장도 있었고 소장도 있었고 원영덕 중장도 있었고 또 자유당 그 강경파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채취였다.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창룡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후계자 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5년) 대한뉴스. 당시 주미대사 양유찬의 귀국은 큰 뉴스거리였음을 보여준다. 두터운 미국의 신임과 뛰어난 외교 수완, 그리고 철저한 방공의식까지 그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해의 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유찬 대사의 부통령 출마설이 연이어 보도되었고, 이는 당시 정가의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창룡 암살 직후 양 대사는 갑자기 출마설을 전격 부인한다. 김창룡은 양 대사를 이 대통령의 후계자로 생각했을까? 훗날 이런 추론을 가능케 하는 증언들이 나왔다. 당시 김창룡의 측근으로서 경무대 파견 장교였던 김정환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다. 하루는 김 장군이 저를 아서원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날 밤 아서원에서 미군 군복을 입은 소령 한 사람이 김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 장군은 그 사람과 오랫동안 밀담을 했고 저는 밖에서 엿듣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를 했죠. 후에 들으니까 그 사람이 양유찬 박사의 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장군은 이기붕을 밀어내고 양유찬 박사를 후계자로 옹립하려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창룡 이 당시 특무부대장의 판단이, 이기붕 의장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양유찬 주미대사 쪽 아들이 여기 주한미군으로 와 있었는데, 그 아들과 접촉을 하면서 후계자를 교체하는 정보가 샜죠. 그래서 이제 서대문에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도 적어도 삼성 장군이나 사성 장군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피살 전날 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원면 사건 수사 보고서를 챙겨들고 퇴근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집무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던 정치군인 김창룡의 마지막은 그렇게 허망했다. 누가 권력의 심장을 쏘았는가? 그 진실과 배후는 지금껏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잊혀져 가고 있다. 암살을 실행한 이도, 배후로 의심을 받던 당대의 권력자들도 이제 김창룡과 같이 망자가 되었다. 한때는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해방된 공간에서는 반공의 선봉장으로 그는 권력을 향해 질주를 했다. 그는 친일에 대해, 반공을 무기로 조작된 수많은 희생에 대해 그 어떤 참회도 하지 않았다. 김창룡의 죽음은 그와 시대가 만들어낸 예정된 종말이었다. 바로 한국 현대사의 불행이자 비극이었던 것이다. 대전 현충